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오늘은 그 썸네일에 적어놨듯이 저는 파트 5, 6 오답 노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영알못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토익 만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오답 노트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공부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 방법 틀렸어 하지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분들 중에서 오답 노트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걸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스타일이 맞으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 영상을 제작을 한 거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안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1번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저는 글씨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제 글씨체가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2번은 글씨체가 이쁘지 않으니까 다시 오답 노트 이렇게 들여다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3번 자신이 있었어요. 오답 노트를 안 만들어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만들었겠죠. 그럼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는 건 저는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걸 파트 5, 6를 앉은 자리에서 문제를 풀 때는 뭐 실력이 좋은 분들은 15분에서 16분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실력이 좋지 않으면 뭐 3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풀었던 게 한 38분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 반 이상을 틀렸었어요. 반 이상을. 근데 그렇게 문제 풀고 채점한 거는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부터 공부라고 했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틀린 문제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다시 봤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알고 푼 건지 또는 그냥 얻어 걸려서 맞은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점하고 나서는 동그라미 친 문제도 다시 봤었어요. 내가 제대로 알고 풀었나? 그래서 정확하게 푼 건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각 보기들 있잖아요. A, B, C, D를 보면서 얘는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의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 봤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틀린 문제들을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절대로 해설지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보통 문제를 풀고 틀리면 학생들이 해설지를 빨리 펼쳐요. 그리고 왜 틀렸지 하고 거기 적혀있는 해설을 먼저 읽어보시는데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고민했어요. 문장 구조를 다시 파악을 해보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뭐 이런 것들 다시 찾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 문제일까? 이 자리가 이 빈칸이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해석상 왜 이게 정답이 되는 걸까라고 혼자 먼저 고민을 최대한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알겠을 때 또는 모르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고민이 끝났으면 해설지랑 내 고민을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해설지를 봤을 때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고요. 또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가요. 내가 고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틀린 문제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문제의 영문을 꼼꼼하게 해석했어요. 맞은 거 틀린 거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데 단어 정리장 따로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서 단어 정리장을 만들면 그냥 단어집을 하나 집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문제집에다 바로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저는 절대로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장을 제가 학생들한테 해석해보세요 라고 시키면 보통 비록 그들의 이전의 모델이 꽤 인기가 있을지라도 10대들 사이에서 거의 없는 예상한다. 그 다음에 것이 매력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 아닙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노력한 거지 이건 정말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제발
말이 되는 해석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저는 한 번 해석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될 때까지. 그들의 이전 모델이 꽤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들 사이에서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모델이 매력이 있을 거라고, 인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봤어요. 이게 학생들이 그냥 한 번 대충 해석이 된 것 같으면 넘어가요. 여러분 대충해서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파트 5 한 문장도 이렇게 해석 못하는데 아니 6랑 7은 어떻게 문제 풉니까? 파트 5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회수가 꽤 나오고 있는 파트 7 영상 중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때 입을 열고 공부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해석을 속으로 하니까 본인 해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입을 열고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해보면요. 얼마나 본인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 꼭 입을 열고선 내가 하는 해석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문제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볼 것. 이 문제를 내가 꼼꼼하게 해석을 했어. 그러면 발음을 해봐야 돼요. 정답을 넣어가지고 Even though their previous model was quite popular among teens, few expect the next one to be as attractive. 이렇게 발음을 직접 해봐야 돼요. 리스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RC인데 왜 발음해봐야 되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 토익이 RC 문제가 Reading Comprehension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총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 근데 제한 시간은 75분밖에 안 돼요. 100문제인데 75분. 미쳤죠? 정말 빠르게 해석해야 돼요. 빠르게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진짜 고득점 가려면 꼼꼼하기까지 해야 돼요. 빠른데 정확하고 꼼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만 고득점자가 나요. 제가 말한 고득점은 950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성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잘하려면 영어 문장하고 정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겨우겨우 막 그 연필로 끊어읽기 이렇게 칙칙 그어가면서 겨우겨우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하세요. 언제 그러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무조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영어 문장하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긴 문장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발음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발음이 자신이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단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저기 was quite popular에서 quiet을 quiet라고 했다. 또는 저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건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LC, listening에 출제가 돼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RC를 공부를 해도 LC 공부까지 같이 한 거죠. 내가 발음을 제대로 못해? 그럼 그거는 못 알아듣는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발음해보시고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어. 그럼 다음날 그 다음 회차를 풀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날 또 다른 파트 5, 6 문제를 풀 때는 그걸 먼저 풀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어제 개고생하면서 복습했던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또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일단은 단어부터 다시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먼저 보세요.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면은 외우게 되니까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한 문장씩 소리내서 영어로 발음해보면서 바로 한국어로 바로 해석을 또 해보는 거죠. 모든 문장을 전부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차 파트 5, 6를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제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복습을 하면 복습만 하는데 하루 왼종일이 걸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 복습만 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파트 7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세상에 내가 파트 5, 6 복습 하나 하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리는데 파트 7을 지금 고민할 때냐고. 고민할 때냐고 지금. 파트 5 문장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데 어떻게 7을 합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투자를 하세요. 왜? 그게 현재 내 실력이에요. 알겠죠? 그게 지금 내 위치예요. 그 정도가.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 왼종일 걸렸던 게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씩 실력이 쌓여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 주에 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LC 공부할 시간, 파트 7 공부할 시간이 점점 더 확보가 돼요. 실력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문제풀이만 들이다 많이 한다? 어우, 성적이 진짜 안 오릅니다. 그런 학생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와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전부 다 복습이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오답 노트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 뇌가 오답 노트를 생각했어요. 그냥 머리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토익은 스킬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실력이 쌓여야 스킬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조언을 받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5분이 넘어가면 보기 싫대요. 그래서 오늘 할 말은 많고 5분은 넘기기 싫고 말을 조금 빠르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야 또 제 영상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토익 공부하는 거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조언사항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적도 다들 잘 나오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